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가짜뉴스가 유튜브에서 사라지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삭제와 차단을 요구해도 외국에 서버를 둔 업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 소유한 유튜브는 시정 요구를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가 인정돼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잇따라 패소하고 있지만 어쩐 일인지 이 가짜 영상은 아직껏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사진의 얼굴들을 분석하니까 이거는 북한의 암흑애고 이거는 북한의 채룡애고 이거는 황병서고 뭐 다 끄집어내니까.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 5.18 뉴스를 차단해달라는 5월 단체 요구를 받아들여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차단 혹은 삭제를 요구한 5.18 가짜 게시물은 모두 127건. 이 가운데 국내에 서버를 둔 업체의 게시물 9건은 차단됐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 소유한 유튜브 게시물은 단 한 건도 삭제되거나 차단되지 않았습니다. 광주 시민, 한 시민들의 그런 인격은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심한 모멸감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심위의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제도 탓도 있습니다. 서버를 해외에 둔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불법 유해 게시물 삭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국내법에 저촉되고 국내법을 위반하는 이런 콘텐츠를 발견할 경우 즉시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의 법인 거죠. 5.18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거짓 정보가 그대로 방치되면서 민주화를 향했던 광주 시민의 희생은 계속해서 모욕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남대병원에서 채용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그동안 감독기관인 교육부는 뭐 하고 있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병원 노조와 시민단체는 검찰과 경찰도 수사에 늑장을 부리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광주 MBC가 입수한 지난해 11월 교육부의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인 삼촌이 조카의 면접관으로 들어와 만점을 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서류 심사위원인 사무국장 김 씨와 진료처장 남 씨가 만점을 준 조카의 배점표입니다. 흔한 자격증 하나 없고 학교 성적도 하위권인데도 학력과 자격증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삼촌인 사무국장의 위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수험생 역시 자격증이나 전문 지식이 없는데도 심사위원인 사무국장과 진료처장은 최고점을 줬습니다. 이 수험생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전남대병원의 전 상임감사. 정작 다수의 회계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지원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줘서 탈락시킨 이 평가 역시 교육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교육부가 확인한 불법이 한두 명이 아니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고 당락이 뒤바뀐 지원자들도 구제되지 못했습니다. 경징계에서 단순 경고로 감경된 사무국장은 올해 또다시 병원 직원 채용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품앗이 채용이 사무국장이 채용 비리로 교육부 징계를 받은 뒤에 벌어진 일이라서 더 황당합니다. 교육부와 병원만 이들에게 관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병원 노조가 이미 한 달 전 채용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수사기관들이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채용 비리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이 최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는데 경찰이 자료를 은폐할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어저께 병원에 전화를 해서 교체한 사실이 있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관리자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런 가운데 의혹의 당사자인 사무국장이 보직을 자진 사퇴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도록 한 병원의 조치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직위 해제되거나 수사 의뢰되는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비리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보직 변경이 아닌 파면 등 엄정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이삼용 전남대 병원장은 무리를 빚은 진료처장 등 다른 보직 간부들을 해임하고 향후 채용 과정에서도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결과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32건의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병원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비리 조사 결과 광주에서는 14건, 전남에서는 18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징계 요구가 이루어진 사례는 광주와 전남에 각각 1건씩 뿐이었고 그나마 전남에서는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계의 잇따른 태풍에 이어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요즘 농촌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정부가 농업을 홀대한다는 불면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수학기에 줄지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향한 따뜻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농업에 대한 언급은 짧았습니다. 딱 한마디. 내용과 방향 제시도 없이 국회에 계류된 여러 법안을 나열하던 중 농업소득보전법을 한 차례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벤처투자 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쌀은 목표 가격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적용할 목표 가격을 이미 지난해 결정했어야 했지만 해를 넘겨 아직까지도 먼 산만 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나마 쌀 가격을 지탱해줬던 변동 직불금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쌀 목표 가격과 연계 처리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자연재해로 이렇게 풍지박산난 농심을 달래는 어떤 정책도 없다.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움직임도 농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은 낮은 관세만 내고 국내로 밀려들 것이 뻔하고 정부의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뒤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전체 6% 증가하는데 농정 예산은 4% 감소했고 국가 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은 2.98%로 그나마 유지했던 3% 선도 무너졌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정 부재, 농업 홀대의 시대가 열린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요즘 이용석 광주시장의 행보를 보면 AI, 즉 인공지능에 올인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아가는가 하면 오늘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는 경기도와 AI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AI 드론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AI 스타트업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드론과 센서를 활용해 3차원 공간 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이달 초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AI 선진 기술을 경험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선보이고 왔습니다. 센서 활용 기술들의 디바이스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타겟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친해지고 싶은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광주시는 이 업체와 같은 지역 AI 스타트업 업체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리콘밸리와 협력 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할 때 한국 코리안 스펙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켓이 코리안 마켓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경기도와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AI 기업이 몰려있는 경기도와 함께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쌍두마차가 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용섭 시장과 이재명 지사는 AI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 간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직접 단지 조성에도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경기도와 광주의 만남이 인공지능 4대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광주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장도 마련됐습니다. 인간 AI 산업이 함께하는 혁신 사회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AI 클러스터 포럼에서
국내의 석학들은 인공지능이 바꿀 미래의 모습을 그리며 AI 선도도시로 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In conclusion, the earlier statement I said, success depends on getting the execution right. That's the thing to focus on. Wanju has already identified a well-constrained target market sector. 올해 초 AI 직접단지 조성 사업 예타 면제 이후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 만들기 추진위와 과기원 인공지능대학원 설립 등 AI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광주시의 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 가운데는 장성의 피람서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장성군은 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피람서원을 관광 명소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시대 유생들이 성리학을 배우고 익혔던 장성 피람서원. 서원의 출입구인 화견루와 학문을 토론하는 강당인 청절당이 옛 모습 그대로 간직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시련을 견뎌온 피람서원은 지난 7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서원 앞뜰에는 세계 인류가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서 성인 키높이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하는 행동이 잘 되면 지금 한국의 서원이 아니라 세계의 서원으로 발전될 것에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피람서원을 비롯해 경북 영주 소수서원과 안동 도산서원, 전북 정읍 무성서원 등 모두 9곳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문화재청은 서원 중장기 관리 계획을 세우고 각 서원의 역사성과 특징을 살려서 고품격 교육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피람서원은 조선시대 청백리 박수량 백비 등과 함께 공직자 청렴 교육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 9개 서원을 함께 묶어서 외국인도 많이 찾을 수 있는 우리 세계적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4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 정종재 행정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오전 정 부시장을 검찰로 불러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종재 부시장은 지난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이후 특정감사를 지시했고 이후 1, 2순위 업체의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윤영열 광주시 감사위원장과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 등을 이미 소환 조사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정시 모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이 성명을 통해 반대와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장위국 교육감은 성명에서 정시를 확대하면 주입식 경쟁 교육으로 이어져 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시 확대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시 모집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조선대 민영돈 총장 당선자의 임명 절차를 중지할 것을 결정하면서 조선대가 또다시 경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강동원 전 총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차기 총장 임명을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선대는 당초 내일 법인이사회를 열어 차기 총장으로 선출된 민영돈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코칭 스태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기아는 송지만, 최희섭, 진가병, 서동우 코치 등 코치 8명을 새로 영입하고 특히 송지만, 최희섭 코치에게 1군 타격 코치를 맡겼습니다. 또 1군 투수 코치는 올해처럼 서재흥과 앤서니 코치가 맡고 수석 코치는 윌리엄스 감독이 선택한 위더마이어 코치가 맡게 됐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문화장관들이 문화예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특별회의가 환영만찬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아세안 특별문화장관 회의에서는 11개 국가의 문화장관들이 문화예술 교류 확대와 공동 창작 등 아시아 국가 간 문화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광주 여성영화제가 다음 달 5일부터 엿새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장편과 단편 50편이 초청됐고 새로운 세상을 찾아 떠나는 청년들의 분투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가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